안녕하세요, 고종원입니다. 오늘은 경매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했던 이유는 경매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어요.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겹고 경매로 돈 벌어서 경제적 자유, 이 회사를 벗어나고 돈도 펑펑 쓰고 재밌는 일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"회사 다니는 거 힘들다, 힘들다."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회사 퇴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회사 다니면서 '내 시간이 내 시간인 것 같지 않다.'라는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생각을 계속했죠. 경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으니까 '경매로 돈 벌면 되지, 그까짓 거. 그리고 몇 번만 잘하면 자유라는 게 오겠지. 그리고 이걸 퇴사할 수 있겠지.'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, 근데 이제 좀 제가 경매라는 거 해 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경매하시려는 분들, 그리고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저는 '경매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.'라고 생각을 해요.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저는 경매를 하고 있고 '경매가 좋다.'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'경매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.'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, 자 그러면 투자라는 걸 한번 볼게요. 부동산 투자라는 걸 봤을 때 투자의 본질은 결국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. 근데 경매는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.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부동산, 아파트, 입지 좋고 학군 좋고 전세 잘 맞춰주고 하자 없고 깔끔하고 그런 물건은요. 뭐 10명, 10명, 15명이 뭐예요. 뭐 40명, 50명씩 몰리잖아요. 서울에 있는 아파트든 이렇게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감정가, 낙찰가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경쟁자 사람들이 막 30명, 40명씩 몰립니다. 그런 물건들은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요. 경매 자체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살 수 없다? 그럼 저는 경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경매로 돈을 버는 물건들은 남들이 조금 싫어하고 남들이 좀 꺼려하는 물건들이 될 수가 있어요. 남들이 뭐 꺼려하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? 지방 아파트가 될 수 있죠. 맨날 지방 아파트 좋다고 얘기하잖아요. 지방 아파트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, 지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. 뭐 예를 들면 또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집들, 내가 임장을 갔는데 관리 상태가 엉망이에요.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사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, 뭐 권리 분석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.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, 거기에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, 경매 같은 경우는. 근데 말처럼 그게 쉽나요? 그걸 하는 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. 뭐 명도도 해야 되고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. 이게 명도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시세 조사도 해야 되고, 저도 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부동산 임장 가고 집에 오면 막 쓰러져 가지고 잤어요. 막 한 7시쯤 도착하면 막 12 시까지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, 저녁 때. 이 중개사분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들 갖고 있다고 해도. 그리고 이게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또 수리해야 되죠.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임차인도 맞춰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,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더 바빠질 거예요. 더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, 경매는 절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. 내가 몸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돼요.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. 클릭 한 번이면 살 수 있고 클릭 한 번 하면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, 비트코인도 그렇고. 근데 경매는 클릭하고 나서가 시작입니다. 어떻게 보면 클릭이 시작, 샀다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고,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 낙찰을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.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쪼끔 어려움, 이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. "그럼 당신은 왜 경매라는 걸 계속하냐?"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 보면 경매 관련해서 "경제적 자유 얻으려고 왔어요."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. 저 옛날 모습 보는 것 같고. 근데 저는 지금 경매를 계속하고 있고 경매가 또 누군가한테는 좋다고 얘기를 계속하잖아요. 저는 이 이유는 이 시드 머니를 진짜 어떠한 투자보다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경매는 잘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싸게 사고 리스크도 관리하고 팔고 다시 사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이 과정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에요. 누군가가 쉽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세요. 경매가 쉽다,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
저는 정말 의심부터 먼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. 마음 굳건히 먹고 내가 간절한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경매예요. 경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경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. 모르겠어요. 제가 그런 경매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주변의 경매 투자자분들 보면 다 그렇게 진짜 힘든 시간 보내서 했는데 그냥 누군가가 경매 몇 번 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경험해 본 것도 작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낙찰하고 누군가가 수익 낸 것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, 그런 분들 보면.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단단히 먹고 해야 되는 투자예요.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도 포기하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제 막 구르고 현장에서 그리고 욕도 좀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좀 받고 안 팔리는 거 막 잠도 못 자 보고 그리고 수리하다가 그다음에 또 세입자 만나고 수리업자들 만나 가지고 눈탱이도 좀 맞아 보고 수리업자 그리고 했다라고 해도 이제 임차인들 만나 가지고 또 고생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 내 개인적으로 '부동산에 대한 레벨업이 됐다.'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. 진짜 눈이 생겨요. 이 부동산을 보는 눈들이 좀 생기고 시세 보는 눈도 생기고 리스크 보는 눈도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보는 눈도 좀 생깁니다. 이게 좀 생기면 뭐 우리가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일반적인 매매가 있고 급매가 있고 또 차익도 있고 분양도 있고 뭐 재개발 이런 거 전혀 무섭지가 않게 됩니다. 경매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경매를 꾸준하게 되면. 왜냐면 우린 이미 저는 경매가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박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경매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것들 잘하면 저는 난이도 있는 투자를 해 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쉽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, 경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.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면 경제적 자유 사실 어렵습니다. 이 경매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. 근데 경매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매를 하면 경제적 자유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. 경제만으로 경매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지만 경매를 하면 경제적 자유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. 이 말이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제적 자유 뭐 지금도 많이들 꿈꾸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. 물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오는 사람들에게 "그런 건 없다."라고 얘기하면 좀 허무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경제적 자유가 뭘까요? 그냥 마냥 노는 거? 회사 안 다니는 거? 회사를 안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안에서의 스트레스는 누구나가 있고 저도 주변에 보면 돈 많이 버신 분들 많거든요. 그분들 보면 똑같이 돈은 많지만 회사를 안 다니지만 '저게 과연 행복할까?'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가는 과정을 좀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매를 하고 또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'너무 힘들다.' 뭐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과정들을 겪으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단한 나를 만날 수가 있고 정말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. 경매하면 진짜 고생을 워낙 많이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도 좀 유연해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나 할까요? 뭐 이렇게 사람들 막 사기치고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다 보면 그런 기대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. 이게 지금 내가 겪었던 것들을 겪어야 되니까.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가 않거든요. 지금 상황이 나아졌다?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치밀해지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,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포기하는 거고 또 역설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저는 경매로 돈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드머니를 충분히 모을 수가 있고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단해진 나를 만나고 그 단단해진 나를 가지고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게 됐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저는 경매였으면 좋겠고 저는 그 시작이 경매였거든요.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영상에서 경매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이랑 의견을 나누다 보면 조금 힘든 게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힘드시거나 아니면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는 좀 뭐 경매 얘기, 부동산 얘기도 뭐 기사 얘기, 뉴스 얘기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